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선의 개혁을 이끈 왕 정조를 만났자 정조가 꿈꾼 새로운 조선, 그 꿈을 실현할 도시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정조의 신도시 프로젝트! 신도시가 뭐예요? 신도시는 새로운 도시란 말인데요.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를 의미합니다. 정조는 우리나라 최초로 신도시를 만든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정조실록 마저 열어볼까요? 정조의 신도시 프로젝트. 조선의 수도는 어디죠? 한양, 지금의 서울이요. 맞아요. 조선의 수도는 쭉 한양이었죠. 400년간 이어져 온 수도 한양엔 조선의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한양에 집중된 기능을 나누기 위해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오, 어디로요? 수원으로요. 왜 수원으로 정한 거예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있는 수원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물론 수원을 선택한 게 단순히 아버지 때문만은 아니었죠. 정조는 수원이 한양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길목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위치가 좋으니까 사람과 물건들이 드나들기 편리할 테고, 사람이 모여들면 시장도 만들어질 테고, 시장이 있는 곳엔 또 뭐가 모일까요? 돈? 정답! 정조는 수원을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듭니다. 상인들에게 상점도 만들어주고 돈도 빌려주고, 이런 정조의 지원 속에서 편하게 장사할 수 있었죠. 수원은요, 정조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도시임과 동시에 한양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권력을 견제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노론이 꽉 잡고 있던 수도 한양. 정조는요, 한양의 기능을 다른 도시로 나눠야 노론이 가진 힘을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정조는 수원에서 새로운 정치를 열고 싶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수원은 정조의 꿈이 담긴 신도시였습니다. 정조의 꿈이 담기다. 수원 화성.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조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정조는 우리나라의 전통 성곽 기술과 외국의 성 쌓는 기술을 연구해서 이 장점만 모으고 모아서 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곽 건축 사상 최고의 건축물로 손꼽히는 바로 그것! 수원 화성!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의 산과 들, 하천을 그대로 연결해서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저 예쁘기만 했다면 화성이 위대한 건축물이란 평가를 받기 좀 어려웠겠죠. 화성은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군사 시설이기도 했습니다. 대포를 맞아도 그 부분만 무너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아닌 그 부분만 고치면 되니까 아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우와, 멋져요. 화성이 대단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화성은요, 무너져도 원래의 모습 그대로 다시 복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 어떡해요? 화성을 만들 당시 방법과 과정을 모두 기록해뒀거든요. 화성 성역 의궤라는 책인데요. 이 책 안에는요, 화성 공사와 관련된 전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만 보면 화성과 똑같은 형태의 건축물을 얼마든지 다시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수원 화성은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서 1997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원 화성은 세계가 인정하는 보물이네요. 수원 화성을 기획한 사람은 정조였지만 실제로 화성을 설계하고 만들어낸 사람 따로 있습니다. 정조의 최고 파트너이자 조선 최고의 천재 정약용입니다. 작은별,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원 화성을 만드는 데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옛날이었으니까 10년? 수원 화성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년. 정조 18년에 시작된 공사는요, 처음엔 10년쯤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2년 8개월 만인 정조 20년에 끝이 납니다. 이렇게 시간을 확 단축시킬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이것 덕분입니다.
이게 뭐예요? 거중기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그런 기구를 말합니다. 정약용이 중국의 책을 참고해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것이죠. 도르를 통해 가지고 무거운 물체를 끌어올릴 수 있었으니까 공사에 드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겠죠. 정약용은 정말 천재네요. 정약용은요, 똑똑한 머리만 가진 게 아니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원화성 공사에 참여한 일꾼들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왕에게 건의했죠. 일을 하면 돈을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엔 나라의 중요한 일에 백성이 의무적으로 동원이 됐거든요. 백성은 자신의 생업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나라 일에 나서야만 했어요. 하지만 정약용은 백성의 공사 참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런 정약용의 생각에 정조도 선뜻 동의합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으니까 백성들도 신났죠.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일했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수완화성이 빨리 지어진 거군요. 8일간의 축제. 와, 조선이 축제 열기에 휩싸입니다.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어머니를 모시고 8일간의 행차를 떠난 겁니다. 목적지는 수원, 화성. 동원된 사람들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날의 행사. 조선 최대의 행사라 불리는 정조의 화성 행차는요, 행렬의 길이만 1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날의 행사는 왕실 사람들만의 축제가 아니었죠. 정조의 화성 행차는 백성과 함께 즐긴 나라의 축제였습니다. 그렇게 수원에 도착한 정조, 축제가 이어집니다. 정조는 이날의 화성 행차를 통해 죽은 아버지를 기리고 노론 세력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고 했죠. 내가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왕이다. 8일간의 화성 행차는 정조의 위엄을 만천하에 알렸고요.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큰 그림이었던 셈입니다. 정조는 죄인의 아들이라는 악조건을 딛고 왕위에 올라 철저히 실력으로 자신의 불안한 배경을 극복한 왕입니다. 복수가 아닌 개혁으로 노론 세력을 견제했죠. 정조의 노력 덕에 조선 사회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부흥을 이끈 왕 정조. 정조는 마지막까지 조선의 개혁을 위해 힘쓰다가 4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정조실록